안녕하세요. 청소년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지윤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왕따와 관련된 주제의 어떤 작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왕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왕따 문제가 결코 가해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피해자의 문제만도 아니고 그리고 어른들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같이 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봤던 책 중에 이 미안해 스이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일본 작품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미안해 스이카. 근데 이 작품은 굉장히 슬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작품 초반에도 이제 나와 있던 내용인데 작가가 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피해자가 결국 자살해서 죽는 것으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스이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왜 왕따가 되었을 때 부모님한테 차마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지 그 부분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총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피해자였던 친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피해자는 왜 자신의 문제를 선생님한테도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못했고 부모님한테도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못했는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2번째는 사실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아이, 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조금 열어놓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여기서 학교 선생님은 그 왕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쉬쉬했던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그냥 이 문제를 넘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 아이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다고 했을 때 그 이유를 물어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학교에 가라 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3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변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이제 치카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왕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그 중간에 그냥 보고 있는 그런 관객 같은 입장에 있는 친구들은 대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까. 그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따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왕따를 당한 친구를 가해했던 사람만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대상으로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도움을 청해야 할지 그리고 그 주위에서 그 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고발하지 않았던 친구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상황을 알게 됐거나 아니면 고발을 받게 됐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주어야 할지 그 부모님과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왕따 문제는 사실 초등학교와 중학생 때 가장 심각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